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건 이미 멈춘 지 오래된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에 묻혀도 사람의 입에서 잊혀져도 사람의 귀 속엔 그 울림이 남습니다. 그 소리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방울귀. 저는 밤의 서사, 잊혀진 한국의 괴담과 실화처럼 기록된 목소리를 다시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1954년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한 산자락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해 겨울 장터로 가던 5살 남자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친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마을 아래 골짜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 누군가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주인을 잃은 밤이었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눈이 한 번 내리면 사흘을 덮었고 바람이 멈추면 세상도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숨소리가 무서워 귀를 막았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사람들이 방울귀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1954년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지금은 저수지 밑에 잠긴 마을 안수리. 그곳엔 이씨 부인과 5살배기 아들 도연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집엔 벽 하나와 헛간뿐이었다. 겨울이면 방 안에서 김이 났다. 불을 피워도 불길보다 어둠이 더 컸다. 그녀는 늘 아이에게 말했다. 눈 오는 날엔 소리를 잃으면 안 돼. 그리고 아이 손목에 작은 방울 하나를 달아줬다. 그건 장날의 엿장수에게서 얻은 것이다. 무릎만 한 아이 손에 매달린 방울은 흔들릴 때마다 조금 삐딱한 음을 냈다. 사람들은 그걸 귀가 막힌 방울이라 불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소리가 삐뚤면 귀신이 못 들어온단다. 도연은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내며 놀았다. 눈 위에서, 마루 밑에서, 어디서나 그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게 곧 아이의 존재 증거였다. 12월 말, 새해를 앞두고 마지막 장이 섰다. 그녀는 아이 손을 잡고 새벽에 길을 나섰다. 눈은 허리까지 쌓였고 하늘은 흰 구름으로 막혀 있었다. 장터는 좁고 붐볐다. 소 팔러 나온 농부들, 조선간장, 고무신, 장작더미, 겨울의 모든 냄새가 뒤섞였다. 도연은 사람들 틈에서 방울을 흔들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녀가 콩값을 흥정하던 그 잠깐 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 눈 위에는 발자국이 있었고 그 끝엔 작은 방울이 반쯤 묻혀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자 방울이 스스로 울렸다. 바람도 없는데 울렸다. 사람들은 멈춰섰다. 누군가 말했다. 그건 혼이 남은 소리여. 밤이 되었다. 눈이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불을 끄고 문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 소리가 들렸다. 눈 위를 굴러오는 듯한 바람에 실린 금소금이었다. 그녀는 털신을 신고 밖으로 나섰다. 소리는 골짜기 쪽으로 이어졌다. 들릴 듯 말 듯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듯 했다. 산길을 오르자 눈발이 거세졌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엄마, 그 목소리는 분명 아이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눈 위가 아니라 눈 아래였다. 발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눈 밑에서 손바닥 모양의 자국이 밀려 올라왔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눈이 터지듯 벌어지며 작은 손이 올라왔다. 그 손목에는 빨간 실끈과 방울이 달려 있었다. 그녀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잡지 마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도연아! 엄마야! 엄마, 나 추워. 그 소리와 함께 방울이 떨어졌다. 눈 밑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그녀는 그대로 뛰어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산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발자국은 중턱에서 끊겨 있었고 그 자리엔 방울 하나가 남아 있었다. 눈이 녹아도 울렸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 여인은 아이를 찾은 게 아니라 소리에 삼켜진 거요. 그때부터였다. 밤마다 마을 아래서 방울 소리가 났다. 아이 울음과 섞인 듯한 금소금. 눈 오는 밤엔 더 뚜렷했다. 사람들은 불을 끄고 귀를 막았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귓속으로 스며든다고 했다. 들으면 안 돼. 눈 내리는 날 문 열면 죽는다. 그건 금기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늘 금기를 어긴다. 다음 해 봄날에 장터에서 술에 취한 사내 하나가 말했다. 방울기 같은 게 어딨어?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믿지? 그는 그날 밤 방울 소리를 찾아 산으로 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집 마당엔 젖은 방울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서 아직도 소리가 났다. (1956년) 그 마을에 공무원이 한 명 파견되었다. 괴이한 소문 실태 조사라는 문서가 남아있다. 그는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소리 지속적, 간헐적, 방향 불명. 이틀 뒤 그는 사라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빨간 실끈에 묶인 방울 하나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1970년대 그 마을은 수몰되었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이제 그 소리를 다시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공사인부들은 달랐다. 밤마다 물속에서 쇠소리가 났다고 했다. 철근도 장비도 아닌 방울이 울리는 소리였다. 그들은 수면 밑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부른다고 했다. 아래로 와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사라졌다. 그의 장비함에서 젖은 방울 하나가 발견됐다.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그 저수지 위에선 겨울이 오면 소리가 난다. 낚시꾼들은 새벽마다 말한다. 찌가 흔들릴 때 그게 들려요. 아무 바람도 없는데 누가 웃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물결 위에 미세한 진동이 생긴다. 그건 바람이 아니라 기억의 울림.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지역을 지날 때 방울을 달지 않는다. 아기 옷에도, 문고리에도, 개목걸이에도 소리가 나면 그건 그것이 따라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 귀신이 정말 있는 걸까요? 그럴 때면 어른들은 조용히 대답한다. 귀신은 없어. 하지만 소리는 남아. 일막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눈 속에서 사라진 아이, 그리고 방울만 남은 어머니. 하지만 그 소리가 멈춘 적은 없었다. 마을이 물에 잠긴 뒤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었다. 1979년 1월 14일 완주경찰서 일지에 짧은 보고서 하나가 남아있다. 구이면 저수지 인근 청년 실종. 새벽 2시 소리에 놀라 물가로 향했다고 함. 증인 없음.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당시 17살이던 여학생 하은정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눈이 오고 있었어요. 하얀 안개가 내려앉아서 숨만 쉬어도 김이 안개 속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그때 저수지 쪽에서 종소리가 났어요.
분명히 바람이 멎었는데 울렸어요. 그녀는 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부르는 소리처럼 느꼈다고 했다. 그때 오빠가 나갔어요. 들리지 않냐? 그러곤 물가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빠 발자국은 계속 남는데 방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그 뒤로 기억이 끊겼다고 했다. 눈을 떴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녀를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물가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젖은 방울이 쥐어져 있었다. 그 방울은 한쪽이 찢겨 있었다. 그 이후로 하은정은 밤마다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깨고 나서도 계속 울렸다. 어디선가 누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내 방울 돌려줘. 그녀는 점점 말을 잃었다. 그리고 결국 열흘 뒤에 사라졌다. 그녀의 일기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리는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해 봄, 저수지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남자가 실종됐다. 이름은 박도형. 수몰지의 부유물 수거 인부였다. 그의 동료는 진술했다. 도형이 그날 새벽까지 물 위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더군요. 누가 불러.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거기 사람 없어. 근데 그 친구가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있어. 방울 소리 나잖아.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는 얼음이 갈라진 채 안개에 삼켜져 있었다. 잠수부가 수색을 나갔다. 그리고 물속에서 무언가의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그 옆에는 녹슨 방울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서 미세한 기포가 올라왔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겨울이 오면 들리는 일상적인 현상처럼 여겼다. 그런데 1982년 전혀 다른 증언이 나왔다. 완주에서 나고 자란 60대 노인 정명식은 밤에 서사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건 방울 소리가 아니요. 그건 사람 숨소리요. 그는 어릴 적부터 그 마을에 살았다. 수몰 전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직접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한밤중에 방울이 울리면 눈이 멈추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귀 안이 시려요. 바람이 아니라 누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 추워. 그게 다 죽은 목소리라오. 그는 이어 말했다. 귀신이 아니라 그건 남은 소리요. 살아있던 사람이 죽을 때 끝내 말하지 못한 게 있잖소. 그게 바람이 되면 빗바람 소리요. 그게 쇠붙이에 닿으면 방울이요. 방울기는 그 남은 소리들이 모인 거요. 그 말을 증명하듯 그해 겨울 9이면 초등학교의 교사가 수몰된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화. 당시 26세. 사건 직전 남긴 녹음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건 단 14초짜리 테이프였다. 바람소리 그리고 희미한 금속음. 그 뒤에 여성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녹음을 들은 경찰은 말했다. 그건 바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녀는 신고 후 3일 만에 자취를 감췄다. 책상 위에는 하얀 실끈과 부러진 방울 한 조각이 있었다. 1995년 수몰지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트럭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유는 도로 위에 아이가 서 있었다는 것. 운전사는 증언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눈이 펄펄 내렸고 안개가
내려앉았어요. 길 한가운데 5살쯤 된 애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웃으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이거 찾아줘요. 그리고 운전사의 트럭 앞유리에 작은 쇠방울이 부딪혔다. 그 소리가 차 안에서 울렸다고 했다. 그는 그 뒤로도 몇 년간 자다가 깨어날 때마다 귀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귀신의 방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단지 기억의 울림, 사라진 존재들의 잔향으로 남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부름이라고. 2004년 완주군 지역신문 현대시보에는 이런 제보가 실렸다. 매년 똑같은 날 저수지 위에서 방울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날 물에 비친 달빛이 끊긴다. 이 제보 이후 한 탐사 프로그램이 촬영을 나갔다. 그들은 저수지 위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 자정이 지나자 물결이 멈췄다. 그리고 소리가 났다. 하, 하, 하. 녹음 장비의 노이즈 파형이 사람의 호흡 주기와 일치했다. 프로듀서는 방송을 포기했다. 테이프는 방송국 보관 창고에 봉인되었다. 시간이 더 흘러 지금은 그곳 근처에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낚시꾼조차 발을 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시 못 온다. 그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 안에 머무는 거다. 지금도 새벽 3시쯤 그 저수지 근처엔 안개가 내린다. 바람이 없는데 풀잎이 흔들린다. 그리고 아주 작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엔 멀리서, 그 다음엔 바로 옆에서, 그리고 당신 귀 안쪽에서. 소리는 죽지 않는다. 그건 형태가 바뀔 뿐이다. 누군가 그걸 기억하는 한 그 방울은 아직 울리고 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잊었다고 믿을 때마다 다시 들려왔다. 방울귀의 전승은 그렇게 이어졌다. 2008년 완주군 구이면의 도로 공사 현장에서 기계가 멈췄다. 굴착기 운전사는 말했다. 바퀴 밑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는 엔진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흙 속에서 났다. 땅 밑에서 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은 그것을 파냈다. 녹슨 철제 상자.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건 하얀 천에 감긴 작은 방울 하나였다. 누군가가 손끝으로 닿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들었다. 그 소리는 공기를 통하지 않았다. 그건 귀 안쪽에서 울렸다. 그날 이후 현장의 모든 장비가 멈췄다. 엔진은 꺼지고 녹음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테이프만 남았다. 그 안에는 7초마다 반복되는 금속음이 있었다. 소리의 파형은 심장 박동과 같은 주기로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방울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신체 리듬과 동일한 주파수입니다. 그 말은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그 뒤로 그 방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겪었다. 귀 안이 무거워지고 밤마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이름을 잊었다. 사람들은 그 현장을 봉인했다. 하지만 몇 년 뒤 공사인부 한 명이 다시 그곳을 찾았다. 그는 말했다. 그날 밤 저수지 위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는 소리의 방향을 따라 한 걸음씩 물가로 걸었다. 눈이 멈추고 바람이 멎었다. 소리는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부츠 안에서 젖은 방울 하나가 나왔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울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귀신이 아니야. 그건 남은 소리야. 죽은 이의 이름. 잊혀진 말. 부르지 못한 호명.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울림이 된다고 했다. 그건 기도였을까, 혹은 원망이었을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그 소리가 산자를 부른다는 걸. 1970년대 저수지에 처음 물이 채워지던 날, 공사 감독이 일기에 남긴 한 줄. 물은 멈췄는데 소리는 계속 울린다. 그 문장은 지금도 전북도청 기록보관소에 남아있다. 잉크는 번졌지만 그 문장만은 뚜렷하다. 소리는 계속 울린다. 방울귀의 전승은 그 후로 전국으로 퍼졌다. 어느 산골에서는 밤마다 새벽 2시가 되면 개가 울지 않고 대문 꼬리만 흔들린다고 했다. 도시의 오래된 건물에선 엘리베이터 철문이 닫힐 때 금속이 아닌 방울 소리가 난다고 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바람이야. 그건 기계음이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건 바람도 기계도 아니었다. 그건 기억의 진동이었다. 사람들은 결국 방울귀의 소리를 멈추는 법을 찾지 못했다. 어떤 스님은 그걸 해탈하지 못한 혼의 잔향이라 했고, 어떤 무당은 귀신의 숨결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다. 그건 누군가의 이름을 잃은 소리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방울이 울렸다. 그리고 눈이 내렸다.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온도, 똑같은 소리. 그건 이제 설화가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잠든다. 소리를 덮기 위해 라디오를 켜서 다른 소리를 만든다. 하지만 그건 소리를 막지 못한다. 왜냐면 그건 이미 귀 안쪽에서 울리는 소리니까. 혹시 지금도 들리나요? 누군가 아주 작게 당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눈이 내리지 않아도 그 소리는 울린다. 그건 멀리서 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나는 소리다. 기억이 있는 한 그건 계속 울린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밤의 서사의 5번째 기록. 방울귀. 1954년 완주군의 눈 덮인 마을에서 시작된 그 울림은 지금도 저수지 아래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되는 순간 그건 형태를 가지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도 그 소리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의 서사는 한국 각지에 전해 내려오는 실화 기반 괴담과 잊혀진 설화를 복원하는 라디오 나레이션 공포 시리즈입니다. 눈 속의 방울, 물 속의 울음, 그리고 기록으로 남은 이름들. 우리는 사라진 목소리의 끝에서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혹시 당신도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나요?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 방울은 다시 울립니다. 이야기를 끝낼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소리를 기억하는 건 무서움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이 소리가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밤의 서사. 지금까지 기록 5번째 방울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